안녕하세요. 에드리절트 장팀장입니다. 본인이 난청이 있거나 부모님 또는 가족들이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보청기에 대해서 알아보셨을 텐데요.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또 언제 착용을 해야 되는지, 꼭 착용해야 되는지 이러한 궁금증들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마케터가 만나는 찐 전문가, 오늘은 무려 30년 동안 보청기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장영선 명장님을 모시고 이러한 궁금증들을 모두 파헤쳐 보겠습니다. 명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장님 그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명장 보청기 전문 청능사 장영선 원장 인사드립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명장님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30년 동안이나 보청기를 했다고?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저도 물론 그런데 어떻게 보청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외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난청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고등학교, 대학 때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회로 구성 내지는 또 전자기기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많아져서 보청기에 대한 내용으로 입문을 하게 되었고요. 청력의 저하로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객관적이고 정확한 청능 검사와 그 기준으로 환경에 맞는 적절한 보청기 처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정확하게 21살 때부터 이제 대한보청기에 입사를 시작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연세가 지금 바로 나오네요. 네. 신한세 네, 굉장히 동안이신데.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 명장님께서 보청기 처방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보청기를 처방한다는 게 이것도 또 생소하거든요. 처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 보청기에 대한 산업이 이제 이렇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원래 선진국부터 이제 보청기의 산업이 발전돼서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외에는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제 국가 자격 내지는 전문 인력을 육성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난청인들을 케어하는 그런 직군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확한 그런 난청인에 해당되는 그 난청의 정도와 수준을 파악해서 그분에게 맞는 적절한 보청기를 처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청기 처방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청기를 이제 처방하기까지 많은 이런 정확한 검사들이 좀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게 보청기 착용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이 보청기 명장이 되는 건가요? 저희 보청기 명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스타키 보청기 내에서 보청기 명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15년 정도 이상의 보청기 실무 경력이 있거나 또 제조나 수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 미국 본사에서 이제 기술적인 교육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마스터하신 분들이 이제 명장 제도권 아래에서 명장의 이제 그런 내용들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보청기를 만드는 일을 오랫동안 제가 했지만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청기 착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쉽게 말하면 한 번에 내가 보청기를 잘 맞춰서 잘 쓰시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이게 맞춤형 보청기다 보니까 각각 개인에게 맞는 요구되는 조건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이제 다양한 임상 경험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작하는 과정에서 경험치가 많고, 명장은 사실 그래서 보청기 제조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 그런 것들하고 관련이 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명장님은 단순히 제조만 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저도 이제 보청기 제조를 거의 한 25년 정도 했고요. 나머지 이제 기간 동안에 이제 청각 관련된 공부도 좀 했고, 그다음에 대리점, 보청기 센터 원장님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관리직에서도 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요거 하나를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안경은 안경사에게, 보청기는 전문 청능사 장명장에게 이렇게 써 있는데 전문 청능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전문 청능사는 그 전문적인 청각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그다음에 전문 청능사라고 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전문 청능사에 부합하는 또 자격 시험을 득한 분들이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검사 또는 보청기의 처방 또는
보청기에 대한 성능 재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전문 직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청기를 만약에 맞추러 갈 때는 이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한테 가는 게 더 좋은 거죠?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그 성능 관련된 자격 제도권 아래에서 이제 보청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나와 있는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SNS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청능사, 청능사, 청각사 이런 자격 제도권 아래에 있는 분들에게 보청기를 처방받는 것이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유리하겠죠. 네. 제가 보청기 명장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보청기 어느 브랜드가 제일 좋은지, 어디가 최고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 전 세계에 많은 보청기 회사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2000년대 초반 또는 90년대 말부터 이제 보청기 회사들이 다 우리나라에 독립 회사로 들어오면서 예전에 알고 있던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던 대한보청기 또는 뭐 세기보청기 이런 회사들이 국내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였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회사들 예를 쭉 나열해 보면 미국에 있는 스타키 보청기, 뭐 덴마크에 있는 와이덱스, 오티콘, 벨톤 이런 보청기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위스의 포낙, 독일에 있는 시그니아 보청기 등 이렇게 해서 총 6개 정도, 6개 정도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이 모든 회사들이 그 난청인들에게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늘 난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 제품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각 회사마다의 어떤 음질적인 특징이라든지 기능의 어떤 종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센터에 오셔서 난청 검사 이후에 그분에게 맞는,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 가장 좋은 보청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나에게 맞는 보청기가 제일 좋은 거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먼저 보청기가 그 보청기 회사마다의 그 브랜드별 또는 그 모양별로 또는 그 모델별로 이렇게 특성이 다 있는데요. 그 우리가 삼성이나 LG 그 회사를 비교하듯이 같은 뭐 세탁기, 냉장고 같은 그런 가전제품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됐든 기능이 됐든 여러 가지 그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보청기도 각 회사마다의 좀 다른 음질 또는 다른 특성, 다른 그런 특징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스타키 보청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보청기들이 다 요즘엔 디지털로 이제 조절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음질을 다 조절할 수는 있지만 각각 회사마다의 고유의 특징들이 그 스타키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카랑카랑한 음질을 제공해서 약간 중도 난청, 좀 약간 좀 난청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유리한 그런 소리를 제공한다고 하면 유럽에 있는 뭐 포낙이나 오티콘 이런 와이덱스 이런 제품들은 조금 부드러운 소리를 제공하면서 각각의 그 소리에 대한 제공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에 맞는 보청기 특징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앞에 귀속형 보청기부터 시작해서 귀걸이형 보청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각각에 맞는 난청의 수준에 맞게끔 보청기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이 많이 끼고 있던 이렇게 귀에 거는 형태의 귀걸이형 보청기가 있는가 하면 또는 이제 귀 속에 귀본을 떠서 이렇게 귀 속에 들어가는 귀속형,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광고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소형 고막형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미국 본사에 갔을 때 직접 제 귀에 맞춰서 만든 아주 초소형 고막형인데 이거는 고막에 가깝게 깊숙하게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런 보청기 형태가 있는데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좀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이제 RIC형 보청기들은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건강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난청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즉 말하면 그 경도 난청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보청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청기를 소리를 단순하게 그냥 크게 작게 소리를 조절했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각각 그 주파수별로 조절해서 그렇게 증폭하기 때문에 이런 오픈형 보청기, 그러니까 귀 속을 꽉 막지 않고 귀 속에 들어가 있는 돔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도 듣고 그다음에 보청기가 증폭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보청기를 처음 쓰시는 분들에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보청기들이 많이 이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보청이 다 이렇게 생긴 그렇죠. 보청기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근데 진짜 작은 보청기부터 맞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제 하면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많이 선호하실 것 같은데 좀 장단점이 그래서 이제 있나요? 보이는 네네.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네네. 일반 이제 광고를 하시거나 또는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 보인다는 걸로 네네.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요즘에 나와 있는 보청기들이 사실 이렇게 오픈형 보청기도 이렇게 네네.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보이는 네네. 제품이지만 네. 막상 귀에 착용하게 되면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네네.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착용이 되면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머리가 좀 짧긴 한데요. 네네. 귀에 걸어서 이렇게 귀 속에다가 돔을 껴서 이렇게 착용하게 되면 네네. 오히려 귀 속형 보청기들보다 이렇게 이제 귀 속에 들어가는 이런 보청기들은 네네. 옆에서 보면 많이 보이는데 네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귀 뒤에 가려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 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네. 스피커만 그죠.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짜 티가 잘 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제 머리가 좀 짧은 편이긴 네네. 한데 뭐 RIC형 보청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꼭 경도 난청을 가지신 분들이 보청기를 시작하기에 좀 유리하고 좋다라는 말씀의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네네. 이런 보청기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형 보청기들은 이렇게 마이크도 한 개이고 네네. 그다음에 배터리도 소형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 귀속형 안에 마이크, 앰프, 배터리, 스피커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 작은 것 아니에요? 고장률도 굉장히 네. 높고 그렇지만 제가 쓰고 있는 이런 RIC형 보청기들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귀 속에 본을 떠서 이렇게 귀 속에 들어가는 몰드를 떠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방수 기능이라든지 마이크도 이제 그 디렉셔널 마이크, 방향성 마이크 그래서 2개 정도의 마이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 말씀드리면 나중에 사용하시다가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 이 스피커 하나만 교체하면 이렇게 스피커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리도 굉장히 용이하게 이렇게 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를 벗어난 소리들. 예를 들면 핸드폰 소리, TV 소리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 분들 중에서 지금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집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V를 시청하는 그 비율이 많이 높아지면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보청기를 아무런 대화 없는 상태에서 보청기를 쓴다는 건 굉장히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TV 시청이 많아지는데 TV에 연결 장치를 달아서 블루투스로다가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까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충전 보청기 그다음에 또 뭐 블루투스 연동되는 그런 보청기 이런 것들이 기능이 많다 보니까 이 보청기의 인기도가 좀 많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던 네네. 보청기의 세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방금 이제 뭐 설명을 좀 어느 정도 해주긴 하셨지만 네네. 이런 이제 보이는 것들이나 좀 착용하면 어쨌든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것 때문에 꼭 보청기를 해야 되는지 라는 질문을 좀 많이 주기는 하셨거든요. 네네. 꼭 착용을 해야 되는지 난청을 방치하면 발병률이 올라간다는 그런 직장인 건강검진 같은 데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잘 안 들릴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한 70대 정도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경도 난청이 있다라고 제가 지금 추정이 되고 네네.